지금 지나가는 저 차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간편하게 보는 차 리뷰 영상 뷰티풀 코란도 2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앞쪽 내부부터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림입니다. 창문 조정의 경우 운전석 창문만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의 경우 오토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어서 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열고 닫힙니다. 아래쪽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컵홀더가 2개씩이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조석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혜자스럽네요. 하나는 우산 꽂이로 쓰면 딱입니다. 참고로 해당 차량은 이 옵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과 보조석, 대시보드 쪽에 무드 램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BM처럼 막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은 없지만 차급을 생각해본다면 나름 합리적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왼쪽입니다. 운전대 위치 조정과 주행 보조 기능이 모이는 곳이죠. 운전대는 보시는 것처럼 수동식입니다. 저기 버튼부터 살펴보자면 공갈 버튼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조명 밝기, 차선 유지, 후측방 경고, 조사각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있는 버튼도 봤으니 없는 버튼도 봐야겠죠. 공갈 버튼도 살펴보자면 트렁크 열림, 주차 센서, 인버터 버튼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왜 3개뿐이냐고요? 이 부분은 풀옵션으로 넣어도 들어가는 기능이 없나봐요. 그냥 계속 공갈 버튼입니다. 암튼 편의 기능들이 좀 빠져있죠. 그래도 차선 유지 기능과 후측방 경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전주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시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수동 시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동 시트의 경우 상위 트림부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 최고 트림인 C7에는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게 됩니다. 전동 시트에 포함된 기능의 경우 기본 8방향 조절 외에 럼버 서포트까지만 지원되며 시트 메모리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동 기능 꽂히라면 역시 메모리 기능인데 약간 부족한 느낌이네요. 어쨌든 시트 조정하는 모습 잠깐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으로 운전대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미디어 관련 기능들과 핸들 열선이 달려있습니다. 별로 특별한 건 없네요. 빠르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크루즈 기능 버튼이 몰려있습니다. 최저 트림인 C3부터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어댑티드 크루즈는 아니기 때문에 정속 주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사실상 반쪽짜리 기능이라고 봐야죠. 물론 추가적인 옵션을 통해 어댑티드 크루즈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긴 한데 얄밉게도 트림 제한이 걸려있는 터라 현재 트림에선 선택할 수 없고 C5 플러스부터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만 그와 별개로 업그레이드된 크루즈의 성능 같은 경우 차량 속도, 거리 유지, 차선 유지 기능이 좋은 편이라 동시대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기능 자체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정차 및 재출발도 좋은 편이고요. 참고로 이 부분에 있는 공갈 버튼의 경우 차간거리 버튼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용인이 당연히 비어있겠죠. 뒤쪽을 보시면 운전대 레버가 있습니다. 보통 차량들처럼 왼쪽은 라이트 관련 기능이 있고 오른쪽은 와이퍼 기능이 몰려있는데요. 살짝 편리한 부분이 있는 게 왼쪽 레버의 이 부분에 비상 깜빡이 버튼이 달려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뒷차한테 신호 보낼 일이 은근히 많잖아요. 그럴 때 일일이 손 뻗을 일 없이 원터치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은근히 꿀인 기능입니다. 참고로 살짝 누르면 3회 정도, 지그시 누르면 더 길게 전멸됩니다. 깜빡할 뻔했네요. 레버 앞쪽을 보시면 스포츠 모드와 찰떡인 기능이죠. 패드 시프트가 달려있는데요. C5 트림부터 기본 사양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계기판입니다. 뭔가 이 부분이 확 고급스러워졌죠. 네, 맞습니다. C5 트림 기본 사양은 아니고요. 위에 표시된 옵션으로 적용된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입니다. 디자인 깔끔하고 괜찮고요. 주행 정보나 설정 등 표시내는 정보의 다양성이나 가독성도 좋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은 내비게이션에 연동되는 PBT 기능인데요. 차량 자체가 HUD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기판에서 내비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계기판의 구성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토막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고정 댓글이나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냥 넘어가긴 섭섭하니까 옵션 적용이 안 된 일반 계기판이랑 비교샷 한번 보고 가시죠. 다음으로 센터 페시아입니다. 디스플레이와 공조 기능 등 쾌적한 기능이 모여있는 곳이죠. 먼저 위쪽부터 보시면 9인치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데요. 당연히 기본 사양은 아니고 앞선 설명에서 몇 번 나왔던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에 포함된 기능입니다. 물론 해당 옵션 말고 내비게이션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단일 옵션도 있는데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 계기판에 내비가 연동되는 게 워낙 꿀기능인지라 개인적으론 내비 단일 옵션은
버튼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비를 포함한 디스플레이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덧끈이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디스플레이 아래쪽을 보면 공조 기능이 몰려 있습니다. 버튼 배치가 널찍널찍한 게 막 이쁘다는 느낌보단 직관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버튼 타입도 터치식이 아니라 아날로그식인 점이 마음에 듭니다. 역시 운전하면서 사용하기엔 아날로그식이 최고죠. 아무튼 공조 기능의 경우 좌우 구분 없이 1열 전체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듀얼 오토 에어컨도 옵션에 있긴 하지만 최고 트림인 C7에서만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래쪽을 보면 시트 히터 및 쿨링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쿨링 시트의 경우 C5 트림 기본 사양은 아니고 컨비니언트 패키지 1이라는 옵션 추가를 통해 적용된 것입니다. C5 플러스부터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고 하네요. 그 아래쪽을 보면 주로 핸드폰 올려놓는 곳이죠. 작은 수납칸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옵션 추가를 하면 무선 충전 기능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최고 트림인 C7에서도 옵션 추가를 안 하면 그대로라고 하네요. 이런 건 최고 트림에서 그냥 넣어줄 법도 한데 끝까지 옵션이란 게 좀 얄밉긴 하네요. 다음으로 센터 콘솔입니다. 딱 보자마자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가 눈에 들어오죠. 뷰티풀 쿼란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보고 트림을 유추하실 수 있는데요. C5 플러스부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되며 이하 트림인 C5와 C3의 경우 무조건 수동식으로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 하위 트림에선 오토홀드를 못 쓴다는 거죠. 오토홀드 있는 차를 타보셨거나 혹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아쉬울 것 같네요. 네, 그 아쉬운 사람이 접니다. 아무튼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미끄럼 방지, 경사로 제어, 드라이브 모드, 오토 스탑 기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상위 트림으로 넘어가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버튼 배치와 전체적인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버튼 두 개가 공갈로 바뀌고 아래쪽의 패널이 확장되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레버, 오토 홀드 버튼이 추가됩니다. 컵홀더 자리도 소소하게 바뀌고요. 다음으로 콘솔 박스입니다. 운전하는 내내 팔걸이로 애용되는 놈이죠. 뚜껑 열고 안쪽을 보시면 특별한 기능 없이 말끔하고요. 작은 생수병은 쏙 들어갈 정도로 크기는 살짝 깊은 편입니다. 다음은 글러브 박스입니다. 크게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요. 안쪽이 생각보다 깊은 편이라 물건이 은근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다음으로 보조석 부분입니다.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수동식인데요. 따로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모든 트림에서 수동식이 적용되고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전동 시트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옵션은 C5 플러스부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땐 체감이 잘 안 됐는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 차이가 꽤 느껴지네요. 수동식에선 높이 조정은 할 수 없고 등받이 각도와 위치 조정만 가능합니다. 시트 조정하는 모습 잠깐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보조석 도어 트림입니다. 특별한 건 없으니 빠르게 패스. 다음으로 오버헤드 콘솔입니다. 내부 조명과 선글라스 보관함 정도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하이패스와 ECM 룸미러가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 사양은 아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란 추가 옵션에 포함된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옵션은 필수 같은데요. 요즘 하이패스 없는 곳이 없을 정도고 ECM 룸미러의 경우 뒤에서 하이빔 키고 붙어있는 때문에 눈뽕 안 당하려면 꼭 있어야죠. 옵션에 통풍 시트도 포함되어 있어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옆을 보시면 선바이저가 있는데요. 양쪽 모두 동일하게 거울과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카드 꼽는 부분이 엄청 뻑뻑해서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잘 안 쓰는 부분이니 패스. 오른쪽을 보시면 운전의 시작 화끈, 안전운전의 상징, 안 하면 할 때까지 빽빽거림. 안전벨트가 있는데요. 수동으로 높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열은 어느 정도 끝났고 다음으로 2열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탑승한 모습부터 보시죠. 준준형 SUV답게 탑승 공간은 부족함 없이 괜찮은데요. 무릎이랑 다리 뻗는 것도 여유롭고 천장과 머리 간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편의 기능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좌석 같은 경우 폴딩 기능이 지원되긴 하지만 등받이 각도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동시대 경쟁 차량이자 앞서 살펴봤던 스포티지 볼드의 경우 폴딩 기능과 각도 조절 둘 다 가능한 것을 생각해본다면 확실히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물론 스포티지에 비해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폴딩 버튼의 위치가 바로 이 부분, 어깨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트렁크 방향에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론 뒷좌석 도어 트림입니다. 편의 기능으로 2열 시트 히터가 달려있는데요. C5 트림 기본 사양으로 아래 트림인 C3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위에 창문 쪽을 보시면 뭔가 쌈직한 느낌의 블라인드가 있죠. 당연히 기본 사양이나 옵션은 아니고요. 뒷좌석에도 간간히 사람이 타는 편이라 저렴한 걸로 하나 달아놨습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더라고요. 참고로 말 나온 김에
뷰티풀 코란도는 21년식까지 썬블라인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사서 달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앞좌석 뒤편을 보시면 시트백 포켓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뒤쪽 부분이 플라스틱 바디인데 거기에 가죽 포켓만 박음질된 모양이라서 유연한 느낌 없이 좀 타이트합니다. 두께감 있는 건 넣기 애매하네요. 가운데 쪽을 보면 콘솔 박스 뒤편이 보이는데요. 이건 보자마자 절레절레 하실 분들이 많겠네요. 무려 2열 송풍구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른 위치엔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없어요. 2열 송풍구 자체가 사양이 없습니다. 잠깐만, 이거 데자뷰 같은데? 제타는 2열 송풍구가 빠져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위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없어요. 2열 송풍구 자체가 사양이 없습니다. 등받이 조절까지는 없다고 쳐도 글쎄요, 나름 차급도 준준형이고 충분히 패밀리카로 고려해볼 만한 차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선 마이너스 요소 같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아래쪽을 보시면 시거잭 단자 하나가 있는데요. C5 플러스부턴 옵션을 통해 220V 인버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에 뷰티풀 코란도 전시차를 보면서 인버터 얘기를 듣고 트렁크 쪽을 뒤졌는데 그 위치가 이쪽이었네요. 다음으로 바닥 쪽입니다. 아직 있는 세차 비닐이 매력적이죠. 크게 특별한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있는 바닥 매트가 센터 터널 부분은 커버해주지 않습니다. 살짝 아쉽긴 한데 많은 차량들에서 있는 경우라 별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아쉬우신 분들은 저처럼 비닐 안 벗기고 쓰시면 됩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다음으로 2열 좌석입니다. 공간이랑 편의성은 이미 살펴봤으니 기능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죠. 양쪽 아래 부분을 보면 카시트용 아이소픽스가 있고 탑 테더는 시트 뒷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간 좌석엔 팔걸이가 있고 안쪽으로 컵홀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5 트림 기본 사양이고 C3에선 옵션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렁크입니다. 앞선 1편에선 버튼 히지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갔었죠. 네, 저도 압니다. 완전 수박 껍데기만 핥았었죠. 그래서 내용을 좀 추가해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는 것부터 보시죠. C5 트림까지는 수동식만 지원되고 C5 플러스부턴 옵션 추가를 통해 파워 트렁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킥오프 기능은 없고요. 옵션 구성에 러기지 스크린이 포함되게 됩니다. 전반적인 트렁크 내부입니다. 여느 SUV처럼 심플한 모습이죠. 잠깐 스포티지하고 적재 공간을 비교해보면 요 정도 차이로 크기 자체는 근소하게 작은 편인데요. 하지만 코란다의 휠하우스 부분이 직선적이고 낮은 모양 덕분에 그냥 눈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평소엔 트렁크 커버를 덮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긴 섭섭하니까 한번 착용한 모습도 보고 가시죠. 참고로 트렁크 그물망 아시죠? 그것도 C5 트림 기본 사양인데 평소에 잘 안 쓰는 부품이라서 편의상 빼고 촬영했습니다. 먼저 바닥판 부분입니다. 보통의 많은 차량들이 접이식으로 된 큰 판자 하나를 사용한 데 반해 두 개의 분리된 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라면 들어올린 판자를 꽂는 과정에서 좀 버벅거릴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똥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상황이 꽤나 발생합니다. 물건 꺼내느라 한 손만 쓰고 있는데 저렇게 틱틱거리면 솔직히 짜증나죠. 물론 불편한 것만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뒤쪽 뚜껑만 열고 안쪽 물건을 바로 꺼낼 수 있는 등 나름 장점도 있는 편입니다. 이건 취향 따라 호불호일 것 같네요. 바닥판 거듭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느 차량들처럼 바닥 커버를 열면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요. 특별한 건 없으므로 패스. 차박이나 차크닉을 가게 되면 트렁크 쪽에 앉을 일이 왕왕 있죠. 먼저 바닥판이 있는 상태입니다. 천장 높이 때문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고 이렇게 걸터 앉는 건 괜찮은데요.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만 종아리 위치에 번호판이 있는 게 살짝 걸리네요. 바닥판을 빼고 들어가면 완전히 들어가서 앉을 만큼 천장 높이가 괜찮아집니다. 제 키가 180인데 혼자 앉기에 괜찮은 정도고 어른 2명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사실상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다음으로 2열 폴딩입니다. 폴딩 레버는 좌석 양쪽 끝부분에 있는데요. 왼쪽 버튼을 당기면 왼쪽 좌석을, 오른쪽 버튼을 당기면 중앙과 오른쪽 좌석이 접히면서 내부 공간이 뻥 뚫리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여러 각도에서 찍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들어가 보는 게 낫겠죠? 이번에도 바로 들어가서 굴러봤습니다. 폴딩된 앞쪽 부분이 빈 공간이라 완전히 쑥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다리가 좀 삐져나오긴 했는데 이런 거랑 매트 정도만 깔아주면 완전히 들어가서 편하게 누울만 합니다. 여기까지 뷰티풀 코란도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는 컨텐츠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